8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위협받는 인권 옹호자들을 긴급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북한과 이란에는 현재 사업 운영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돕고 북한으로의 송금 중개 활동을 해온 탈북민 황지성 씨 만나보십니다. 또 미국에는 시리즌 솔저라고 불리는 예비군 또 시민군이 있습니다.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의 분쟁이 이른 시일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생존해 있지만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글렌 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그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몸 왼쪽과 팔, 다리 등에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가 사망했다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란 측이 각종 사안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그와 대화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28일 군사작전 개시 직후 사망한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불과 닷새 만에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 당국자 10명에 관한 정보에 최대 $1,000만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미쳤다고 표현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그들은 미쳤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미군 B-2 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 미국이 이란을 압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군사작전으로 이란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약화됐고 통화 가치도 사실상 무너지는 등 이란 정권은 매우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승리했고 이곳 이란에서도 곧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체포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면서 미군의 지원으로 밤사이 선박 22척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25일에는 1,0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들을 제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혹 드론이나 로켓 등이 발사되기는 하지만 해협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란과의 분쟁도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기뢰 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25일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회담한 뒤 나왔습니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영구적인 해상 통로 구축과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운 분석업체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5척으로 전날의 7척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플러에 따르면 5척 모두 이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항로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2척은 걸프 해역으로 진입했고 3척은 빠져나왔습니다. 클레플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들 선박 가운데 4척은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척은 제재 대상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인 3명 등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38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도를 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네팔 당국은 26일 중국 티베트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최소 22명이 숨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최소 384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실종자 가운데는 인도인 100여 명과 미국인 3명,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국적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대규모 홍수로 네팔 북부 라수아 지역의 보테코시강에 물이 넘쳐 도로와 교량, 주택을 휩쓸었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티무레와 샤브루베시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애도를 표하고 네팔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라수아 지역과 하류 마을들을 덮친 보테코시강 홍수로 인명피해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인도는 네팔과 연대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국무부가 위험에 처한 전 세계의 인권 옹호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또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다가 위협을 받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한다는 목표인데 북한과 이란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DRL이 새로운 인권 옹호자 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DRL은 25일 기본적 자유 수호자를 위한 긴급 지원이라는 제목의 자금 지원 공고를 내고 사업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다 공격이나 자의적 체포, 구금, 기소 등 긴급함 위협에 직면한 개인과 단체 단기 재정 지원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현금과 개인 보조금, 법률 지원, 안전가옥, 심리 상담, 임시 보호와 압수된 컴퓨터 전화기의 대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에게 식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거나 가족과 법률 대리인의 면회를 지원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DRL은 사업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잠재적 수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란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폐쇄적이거나 고도로 제한적인 국가에서 수혜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지 설명하도록 한 항목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란이나 북한 내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는 북한과 이란에서 지원 활동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고의 내용은 북한 인권 옹호자의 신청 자격을 공식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 계속 선정되며 국무부가 상당수를 직접 추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는 사업 기간 중 전체 자금의 최소 절반을 국무부가 추천하는 수혜자를 위해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98만 3,500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며 국무부는 사업 수행기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며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8일, 사업 시작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예산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 옹호자에 대한 긴급 지원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DRL은 이전부터 위협받는 인권 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에 의료비와 법률 지원, 임시 이주, 장비 교체, 물리 디지털 보안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국무부의 기존 사업 설명도 긴급 지원 대상이 전 세계 인권 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라고 명시해왔으며 공식 사업평가 지표에도 긴급 지원을 받은 인권 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를 집계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북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와 해당 문구가 과거 공고에도 포함됐었는지 또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 옹호자의 긴급 지원 자격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주요 우방국 대사를 만나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일본과 캐나다, 이스라엘의 주한 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스틸 대사는 24일과 2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 계정을 통해 면담 사실을 공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24일 게시글 해서 미즈 시마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다고 밝히며 미즈 시마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협력이 앞으로 만들어갈 기회에 대한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3국 간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또 25일 게시글 해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났다며 공동 관심사와 우선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 대사는 24일에 올린 다른 게시글 해서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의 미국인인 스틸 대사는 6월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달 30일 서울에 부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약 1년 6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스틸 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며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